자,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급여에 대해서 할 거예요. 급여. 그러니까 이 법의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급여입니다. 자, 급여에는 솔직히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험급여가 있고요. 보험급여. 네, 또 하나 비급여가 있다는 거죠. 비급여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뭐 성형이나 이런 것들 안 되는 건 아실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별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그냥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보험급여를 좀 할까 해요. 자, 보험급여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뭔데요? 이게 치료해주는 거예요. 치료해주고, 약도 주고, 입원도 시켜주고, 간호도 해주고, 이송도 해주고, 이런 걸 모두 요양급여라고 하는 거고요. 이따가 유의물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건강검진도 있어요. 건강검진은 공단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건강검진의 종류에는 자, 일반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지역사회에서 산업보건에서 배우셨을 수도 있어요. 자, 사무직이라면 2년에 1회. 자, 사무직이 아니라면 1년에 1회.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일반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세대주라면 나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해줍니다. 똑같이 직장가입자, 나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직장가입 때 딸리는 식구, 뭐라 그랬죠? 네, 피부양자라고 했죠? 피부양자. 그리고 세대주에 딸려있는 식구, 세대원이라고 했었을 거예요. 예, 세대원. 요 두 사람은 20살이 넘어야 해줍니다. 예전엔 40이었다가 20살로 바뀐 지 한 2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20살이 넘어야 해준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해주는 게 암 건강검진도 해주고 있습니다. 암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6대암인 것도 아실 거예요. 6대암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고하고 있는 6대암. 우리 지역사회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아니면 배우실 거라고 믿어요. 하여튼 6대암. 6대암이 뭐냐? 이렇게는 나오진 않더라고요. 하여튼 암 건강검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영유아 건강검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유아 몇 살이냐면 6세 미만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었던 요양급여 건강검진은 이거는 물건으로 해줍니다. 치료해줄 때 치료약 주고 또는 뭐 치료도 해주고 수술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현물급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나요? 예, 있어요. 현금급여. 이게 뭐냐면 요양비예요. 요양비. 물론 뭐 내가 저 물건으로 주세요 아니면 돈으로 주세요 라고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케이스만 요양비 돈으로 준다는 거죠.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친정이 저 부산인 거라 친정 가서 아기 낳아야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늦게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기차 안에서 아기를 낳았어. 근데 기차 안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내가 그냥 알아서 그냥 다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집에 와서 공단에 전화를 해요. 저 길거리에서 아기 낳았는데요 라고 하면 의사한테 줄 돈을 나한테 준다는 거죠. 이걸 우리 요양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양비, 그래서 이거는 현금급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 세 가지는 이거는 법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법정급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법정급여의 그 효력은 자, 공단의 이사장은 민간인입니다. 공무원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생각으로 진짜 우리가 낸 보험료를 다 갖고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래서 공단이 아예 그냥 돈이 한 푼도 없어. 이렇더라도 국가가 세금으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법정급여입니다. 그죠? 그럼 법정급여에 반대되는 말이 있나요? 네, 그게 부가급여라고 있어요. 부가급여. 또는 임의급여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공단에 돈이 있어. 그럼 조금 해줘요. 근데 공단에 돈이 없어. 그럼 슬쩍 없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 부가급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많은 것들이 있었다가 없어졌다 하다가 요즘 남아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임신, 출산, 진료비예요. 임신, 출산, 진료비. 그럼 아까 길거리에서 아기 낳은 거 그거 얘기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내가 아기를 가지면 산정관리 받잖아요. 산정관리 드는데 드는 비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이용권 카드로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기를 가졌다고 공단에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를 내면은 거기에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카드가 와요. 거기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돈이 한 명이 태어나면 60만 원이고 두 명이 태어나면 100만 원 정도가 들어있고요.
이거는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가서 산전 진찰 받고 이 카드를 내면 이 카드에서 마이너스가 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임신 출산 진료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부가급여에 속하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임신 출산 진료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지금까지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쭉 한번 배운 겁니다. 여기까지 줄 좀 쳐볼게요. 자, 41조의 요양급여부터 나오네요. 가입자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출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번부터 7번까지. 예전에 이것도 직접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었는데 하여튼 진찰 검사서부터 간호이송까지. 자, 근데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선별급여라고 있어요. 자, 선별급여는 뭐냐면요. 요거예요. 이게 치료의 효과가 좀 불분명해. 근데 사람들이 또 좋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다고 하지도 않아. 이랬을 때 일단 한번 해주자. 선별급여입니다. 그래서 선별급여 해주고 나서 내가 효과 없었네. 그럼 그냥 취소를 하는 거고 효과가 있었네 라고 하면 계속해서 요양급여로 활용을 하는 거죠. 결국 자, 보험 처리, 비보험 처리, 보험 처리 요양급여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선별급여를 단계를 거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경제성 또는 치료 효과성 등이 불확실해서 그 검증을 위해서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 이게 가장 적합한 말이네.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해서 실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41조의 요 방문요양급여라고 해서 혹시 여러분들 왕진 기억하시나요? 왕진 법으로는 열어놨거든요. 근데 왕진에 대한 급여를 정해놓지 않았어. 그래서 요거를 부랴부랴 정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간 거고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 결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가입자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해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2조는 좀 이따 할게요. 요양기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우리 급여만 찾아갈까 해요. 49조. 자, 49조에 보시면 요양비. 자, 공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또는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했어. 그러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요양비를 지급한다는 거죠. 현금 급여를 얘기하는 거고. 자, 어떤 경우인데 시행규제 23조에 쫙 써 있습니다. 이것들도 한번 읽어는 보세요. 저는 하나만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만성식물전증 환자. 만성식물전증 환자는 우리 복막 투석할 때 집에서 하잖아요. 그럼 투석액 이런 거를 내 돈으로 사. 그리고 나서 이거를 영수증을 갖다 주면 다시 돈으로 일부분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들어간 게 7번이고요. 그게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양압기를 대여받아서 자는 경우 있거든요. 그 양압기 대여 금액을 이제 내가 돈을 다 내고 그다음에 영수증 갖다 주면 다시 현금을 돌려준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부가급여입니다. 자, 부가급여는 보이시죠?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에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50조 법에 의하면 부가급여가 마치 3개인 것 같아.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런데 장제비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상병수당은 아예 만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법에는 마치 3개인 걸로 보는데 시행령 23조를 보시면 거기 써있죠. 부가급여는 임신, 출산, 진료비로 한다라고 돼 있어. 결국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임신, 출산, 진료비는 언제 쓸 건데, 자, 그게 일단 대상자부터 볼까요? 동그라미 2번에 임신, 출산 가입자, 피부양자. 결국 임신한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는 1세 미만의 가입자, 피부양자도 역시 대상이 됩니다. 결국 내가 아기를 낳았어. 그럼 얘가 1세까지 요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돈을 아껴서 좀만 남았다면. 자, 동그라미 3번은 이거 어디다 쓸 건데, 자, 동그라미 3번 밑에 1번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그리고 2번 임신, 출산과 관련된 처방된 약제, 치료제의 구입에 드는 비용. 결국 약국에서도 이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4번,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 치료제의 구입에 드는 비용. 이런 데 다 돈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동그라미 6번입니다. 1번, 임신, 출산한 가입자, 피부양자는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그리고 1세 미만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쓸 수가 있어요.
자, 얼마 쓸 수 있냐면 동그라미 7번에 1번 하나의 태아라면 60만 원, 둘 이상이라면 100만 원. 이것도 시험지에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다음에 52조 건강검진. 자, 건강검진 2번 밑에 동그라미 2번 밑에 1번 일반 건강검진 보이시죠? 직장가입자 세대들은 무조건 해준다 그랬고 나머지는 20살이 넘어야 돼. 암검진, 예, 아까 6대 암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영유아 건강검진 6세 미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53종 잠깐 볼게요. 자, 분명히 급여를 해준다고 했는데 급여의 제한이 있고요. 급여의 제한, 그 다음에 급여의 정지가 있어요. 자, 급여의 제한, 급여의 정지. 자, 요 두 개 좀 구분하세요. 결국 안 해주는 건데 급여의 제한은 뭐냐면 다른 건 다 해줄게. 근데 요렇게 다쳐서 오는 것만 안 해줄게. 결국 일회성인 거고요. 정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급여의 정지라고 하는 거고 대부분 급여의 정지자들은 보험료도 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험료의 면제자예요. 보험료의 면제이면서 정지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을 비교해서 같이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차라리 요걸 외워두시는 게 좋아. 요게 별거 안 되거든.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외우시고 나머지 몽땅 제한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겠죠. 자, 일단 정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지는 예전에는 4개였었다가 요번에 법이 바뀌면서 3개로 바뀌었습니다. 하나가 예전에는 예전 걸 먼저 얘기해 드릴게. 예전에는 외국에 여행 중에 자, 외국에 여행 중에 다쳤어. 그럼 외국 병원 가겠죠? 결국 외국 병원으로 우리나라 공장에서 돈 안 나간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외국에 근무 중에 자, 외국에 근무 중에 아프면 외국 병원 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역병일 때. 자, 현역병이면 대부분 국가가 다 해주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공단 입장에서는 일단 정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이 교도소에 재소 중일 때. 이것도 법무부 장관이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공단에 있어서는 제외된다. 근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요거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국의 근무도 살짝 외국에 거주 중일 때 요런 걸로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게 정지고 나머지 몽땅 제한이다 하시면 되고 그런 거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칼을 들이대고 내가 인질범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여자친구 안 찾아주면 이 여자를 칼로 찌르겠다는 거예요. 경찰이 여자친구를 안 찾아준 거야. 그래서 이 인질범이 나를 칼로 찌르고 도망가 버렸어. 저는 그럼 칼에 찔린 채로 응급실에 가겠죠. 이거 어때요? 보험 처리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보험 처리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칼에 찔린 그 인간이 나를 치료해줘야 돼. 근데 그 인간 도망갔어. 그럼 어때요? 내 돈으로 그것도 보험 처리 안 되고 내가 혼자 치료를 다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함부로 길거리 다니면서 칼 맞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치료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대. 보험 처리 되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경우냐면 자, 이름이 누구고 나를 칼을 찌르는 사람을 이름이 누구고 주민등록번호가 누구고 이런 걸 알려주면 치료해 준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턱없이 칼을 찌르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이름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죄송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되시는데요? 라고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대답만 해주신다면 그러면 그거를 공단이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돈을 물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다시 할 겁니다. 자, 일단 53조부터 보겠습니다. 급여의 제한. 자, 거기 보시면 1번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급여의 제한, 요게 길거리에서 칼 맞는 거. 자, 1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의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자, 2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 요양기관의 요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이 나오면 급여의 제한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4번 요거 뭘까요?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 부상재해로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됐어. 일하다가 다쳤을 때 이미 받았어. 이게 산재예요. 그러니까 산재를 내가 받았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은 급여의 제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요거 말고 동그라미 3번을 보자.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요. 보험료를 안 냈을 때, 보험료를 안 내면 급여의 제한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급여의 정지입니다. 자, 급여의 정지, 그 밑에 1번 삭제됐다 그랬고, 2번 외국에 체류 중일 때. 그쵸? 3번, 요게 이제 현역병일 때, 6조 2항이요. 이게 현역병입니다. 4번이 교도소에 수용됐을 때. 그래서 이제는 3개밖에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상권이요.
제가 아까 주민등록번호 얘기하고 다 얘기하면 그 사람 찾는다라고 했던 게 요겁니다.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급여 사유가 생겨서 가입자 피부양자에 급여를 했어. 그러면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 내에서 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얘기를 좀 잠깐 할까 하는데요. 자, 보험료는 자, 우리나라 가입자 둘이라 그랬죠. 크게 직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보험료는 역시 이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직장 가입자는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월급 보수라고 표현합니다. 보수 월액 곱하기 보험료율을 곱해요. 그래서 나온 돈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솔직히 이제 건물이 몇 개 있어. 건물에서 나오는 돈만 월세만 한 2천만 원이 넘어. 나 그거 갖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거든. 근데 심심하니까 아파트 경비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험료는 아파트 경비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 처리를 한 거야.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월급만 갖고 살겠습니까? 이 사람 주식도 많고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여태까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이게 작년인가부터 그런 돈이 있었어? 그럼 그 돈에 대해서도 보험 처리해야지 라고 했던 게 그거예요. 소득입니다. 그죠? 소득 월액. 소득 월액 곱하기 보험료율을 곱해요. 그래서 나온 돈을 내고 있어요. 물론 이 두 개를 다 같이 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럭셔리한 사람일 거예요. 대부분의 직장 가입자는 보수 월액에 대해서만 내겠구나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럼 지역 가입자는 뭐 월급 이런 걸 안 받잖아요. 그래서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점수라는 걸 매겨요. 보험료 부과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럼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데, 이 사람이 뭐 재산이 있느냐 없냐, 소득이 있느냐 없냐 이런 거 갖고 매깁니다. 예전에는 뭐 성별로도 매기고 연령으로도 매겼는데 요새는 남자라고 해서 돈 버는 사람 별로 없고 또 나이가 지금 젊다고 해서 돈 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거의 다 삭제됐습니다. 하여튼 그거 갖고 부가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금액을 곱해요.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나온 돈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직장 가입자는 율을 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율제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역 가입자는 금액을 곱해요. 그래서 정액제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 보험료는 정율제 방식, 정액제 방식 이원화되어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하는 김에 좀만 더 하겠습니다. 자, 요 보수 월액, 요거는 자, 혼자 다 내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 본인은 50% 냅니다. 근데 내가 직장을 다녀. 그럼 사용자가 50%를 내겠죠. 그런데 내가 공무원이야. 그럼 국가, 지자체가 50%를 낼 거예요. 결국 50, 50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틀어지는 게 사립학교 교직원이에요. 자, 사립학교 교직원은 일단 본인이 50을 냅니다. 그리고 원래 학교가 50을 내야 되잖아요. 학교가 30을 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국가가 20을 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립학교 선생님들 월급도 국가가 20% 내줍니다. 이거는 학교 선생님에 대한 예우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주고 있고, 그럼 지역가입자는요? 이거는 그 세대 전원이 연대해서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자, 보겠습니다. 보험료 69조. 자, 동그라미 1번, 2번 보세요. 자, 직장가입자 1번 보수 원래. 보이시지? 우리 옆으로 쭉 가시면 보험료율을 곱해서 얻은 금액. 자, 소득 월액입니다. 자, 소득 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얻은 금액.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지역 가입자는 자,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밑에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얘기를 했고요. 자, 76조입니다. 보험료의 부담. 거기 보시면 자, 직장가입자의 보수 월액은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자가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이야. 그러면 직장가입자 100분의 50, 그다음에 사용자 100분의 30, 국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75조 보험료의 경감이 있습니다. 깎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험료의 경감
1번 섬, 벽지, 농어촌 등 대통령을 정한 지역에 거주하면 깎아준대요. 왜 거기서 거주하는데 깎아줄까? 너무 오지야, 너무 벽지야. 그래서 병원도 잘 안 가셔. 이런 분은 좀 깎아드리고 있다는 거고, 65세 이상 사람, 네, 깎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휴직자, 이런 분들은 좀 깎아드리고 있구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거 아까 면제자랑 좀 구분하셔야 돼. 아까 면제자 기억하시죠? 면제자. 보험료 안 내도 되는 사람. 자,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 두 번째, 현역병. 그다음에 세 번째, 교도소에 재소 중인 사람. 요 세 사람은 면제자. 그리고 여기에는 경감자. 요 두 개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77조,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뭐를 하나 안 했냐면, 요거 안 했을 거예요. 요양기간, 42조. 요양기간. 자, 우리는 가입도 강제가입이야. 강제가입인 것처럼, 요양기간도 강제 지정이에요. 강제 지정.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요양기관은 전부 다 강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정했는데, 42조 보시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우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배우셨죠? 그래서 뭐 의원급, 병원급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약국, 그리고 세 번째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네 번째는 보건소, 의료원 지속. 그 다음에 4번은 보건진료소. 이게 강제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면 솔직히 요양기관이 아닌 것도 있나요? 있어요. 그게 시행령 18조에서 이거를 공부하는 것도 괜찮겠다. 자, 제외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밑에 1번. 자, 부속 의료기관. 이거 의료법에서 배우셨나? 그거 있었잖아요. 내가 공장을 갖고 있는데 공장 사람이 툭 하면 병원 가. 나 공장 안에 의료기관 하나 세워. 그걸 우리 부속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공장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니까 요양기관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네,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또 역시 제외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나쁜 짓을 한 거야. 나쁜 짓을 해서 가번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자, 4번은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5년 이상, 2회 이상 받은 의료인이 개설 운영한 의료기관도 역시 제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좀 양이 많았습니다. 근데 건강보험을 좀 알아두시면 이게 나중에도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김영이었습니다.